미국 증시는 3M과 버라이전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주택 관련 지표의 부진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정부 지출 동결을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1월 소비자 동향지수에 따르면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7%로 전달보다 0.4%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확충 및 세제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6개 조세 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여신금융협회와 할부 리스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르면 3월 말까지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조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그 폭이 작았죠. 다우지수만이 좀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럽 쪽에서도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조정장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기조 자체가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이 소폭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좀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는데 대한해운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충격일까요? 이 상승폭을 대거 반납을 했고요. 코스피는 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0.7%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 아래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아시아 지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1% 넘게 오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전기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중국 증시에서는 조정이 이틀 연속 나왔습니다. 0.7% 정도 내렸는데요. 부동산 관련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서는 다우지수만이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이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프루덴셜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최석우 과장과 함께 오늘의 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우리 시장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중에 상승세가 일정 부분 나왔었고 네. 흐름 자체가 다시 또 뭐 조정해서 다시 상승 쪽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막판에 변수가 또 나왔거든요. 네. 어제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 주식시장 장중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포인트 정도, 0.2% 정도 올라서 2086 정도로 현재 마감이 된 상태고요. 일단 장중에 2105까지는 올랐었지만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째 오르기는 했지만 뚜렷한 매수 주체는 없었고 오후 들어서 특히 대한해운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조선주들의 발주 및 금융주의 리스크 노출 우려로 반등 동력이 미약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 훈풍으로 상승 탄력이 좋았지만 그 개인이 2,85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요. 네네. 오전 한때 1,900억까지 순매수를 보이던 기관도 투신이 850억 정도 매도를 보이자 560억 정도 순매수에 그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8일 만에 700억 가까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사재세로 돌아섰지만은 지수를 이끌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요. 네네. 네.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어제 1,0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일조를 했는데요.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강화되는 업종은 서비스, 전기전자, 운수, 창고, 건설, 화학 등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으면서 전일 상위 종목은 매수 상위 종목은 LG 이노텍이라던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NC소프트, 기업은행, 대한항공, 대우인터널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4포인트 한 0.78% 하락한 522 정도를 마감하면서 계속되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이 약 99억 그리고 322억 순매수를 보였지만 기관의 335억 순매도세가 지수에 부담을 주었고요. 역시 코스닥 역시 출발은 좋았지만은 오후 들면서 하락세로 돌아서서 점차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은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0.7%까지 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이 이 장중에 좀 급등세를 보였었거든요. 네네. 어제 장중에서도 건설업종은 역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1% 이상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호재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의 이목이 몰리는 듯 하고요. 종이 목재라든가 은행업도 타 업종 대비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로 장중 강세를 보이다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한 상태였고요. 전기 가스업이라든가 화학 등도 역시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운수 창고라든가 증권업종은 1%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는 0.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도 나란히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상승폭이 좀 그동안 컸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 매도 물량이 좀 집중되면서 3.3%의 큰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도 역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면서 일부 업종은 오른 부분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업종이 내린 부분이 있고요. 시가총액 비중이 큰 셀트리온이 2% 가까이 하락하는 등 종목들 별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셀트리온도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분위기 자체가 이 코스닥 쪽은 코스피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에서도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일정 부분 또 반나오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 전강 후약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들도 오늘 여파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어제 주목해야 될 변수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대한해운 이슈가 어저께 장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대한해운이 그렇게 시가총액이 큰 회사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금융권 익스포저라든가 전화로 발주 물량들이 그렇게 큰 부분이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네네. 하지만 전날 유럽이라든가 북미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전일 한국 시장 역시 비교적 활력을 모습이 보여주는데요. 이후에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도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대한해운 시식이 알려지면서 급격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특히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시장에 미칠 변수가 큰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듯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갑자기 불안해진 투심과 연결지어서 이후 시장의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좀 보다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거기다가 현재 외국인이 7일 만에 한 700억 가까이 사자세를 보이면서 매수로 복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될지 여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 아시아 이머징 시장 내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이 현재 금년 들어서 미묘한 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아시아 이머징 내에서 외국인 순매수 추세가 좀 약화된다든가 아니면 순매도로 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1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는 7천억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네네. 17거래일 동안 약 7일 정도의 순매수 일수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예, 물론 이 글로벌 자금이 아시아권 이머징 주식 시장에서 매수세 위축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또는 추세적으로 이탈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짓기는 좀 어렵다.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현재 미국 시장에서 미국 경기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아시아권 시장으로서부터 미국 시장 같은 그런 선진국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이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때 이머징 주도의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2010년도였다면은 2011년도에는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쪽으로 미국 주도의 흐름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고 네. 글로벌 자금의 흐름도 이 이머징 국가에서 이 선진국 쪽인 미국 쪽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 시장이 연일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국 시장의 반등 시기 역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긴축 정책을 계속적으로 피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나온 경제 지표들은
중국 정부가 긴축 정책을 펴나가기에는 확신을 심어주는 정도로 좀 좋은 지표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부동산과 상품 수요에서도 역시 억제를 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와 같이 춘절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동성 우려로 투심이 좀 약화되어 연일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긴축에 대한 부분은 결국 중국의 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 이후에 조정이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안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반등 시기 역시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변수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이 국내 투심이 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어제 매수를 기록했지만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얼마나 할지 그 부분을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이 반등을 하는지 이곳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국 증시가 어제 0.7% 정도 내렸고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역 증시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시장인 중국이 좀 조정을 보였었죠. 변수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오른 게 아닐까, 오른 만큼 오른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잘 오르다가도 장중에 어떤 하나 뉴스가 터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켜서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지금 어수선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큰 방향은 그 상승이라는 큰 흐름을 잡고 있어야지 이런 경우에 갑자기 쏟아지는 뉴스라든가 매물에 휩쓸려가지고 불가피하게 손절하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시장의 방향은 상승이라는 큰 트렌드를 잡고 있어야지 그 조정기에 오르는 대상을 찾을 수 있고 또는 그 조정을 완성한 그런 우량주를 중심으로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방망이도 짧게 잡고 가야지 또 일정한 수익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연초 이후에 그 상승으로 잘 올라가다가 그 20일 이평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격이 많이 벌어진 그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그런 무리해서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잘 오르다가 20일 선으로 수렴하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그런 종목에 관심을 두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또한 이러한 종목을 대상으로 또 수급이 호전되는 그런 또 종목에 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가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그런 조정의 양상을 보이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업종에 관계없이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일단 필요할 건데요. 이 부분에서 일단 시장이 2050에서 60 정도 짧게는 좀 더 깊다면 2000 정도까지 조정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방향을 중시하시고 수급과 그다음에 상승 후 20일선에 수렴하는 그런 종목들로 집중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 후 20일선에 수렴하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밖에 저희가 좀 투자 포인트 찾아볼 수 있을 만한 내용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중요한 거는 상승의 흐름은 대세 상승장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 부분에서 장중에 흔들림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21선이라든가 자기가 목표한 손절 가격 이탈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매수라든가 하는 과감성이 필요한 시기고요. 이런 조정기에 매수하셔야지 상승장에서 수익을 흐름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과감성도 필요한 부분이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네. 지금 예로 몇몇 종목을 들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좀 뭐 수렴이 된다든지 수급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 네. 이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상승 후 21선에 수렴한다던가 그다음에 네. 수급적으로도 기관과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으로 현대제철이라던가 SK CNC,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두산이나 GS건설 등 업종을 불문하고 이런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자 여러분께서 매수 대상으로 삼으시면은 일정 부분 수익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 SK CNC, 현대미포조선,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두산, GS건설 등 이렇게 몇몇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증시 일단 대세는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그래도 박스권 행보가 일정 부분 이어진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가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증시의 밴드폭 어느 선으로 한번 책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단기적인 상단 밴드폭은 2150에서 2180 정도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조정이 만약에 심화된다면은 2000선 부근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짧다면은 2050에서 2060 사이에서 짧은 조정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이 있다면 2050에서 2060, 뭐 좀 더 심화가 된다면 2000선까지는 그래도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도 몇몇 종목 살펴봤고, 그리고 이 밴드폭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릴 종목으로는요, SK CNC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네, SK CNC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SK그룹의 지주회사로서 그 컨설팅이라던가 시스템 통합, 그리고 IT 아웃소싱 서비스 등 종합 IT 서비스 사업 영위업체입니다. 그룹 내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2010년도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서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1조 4,700억 정도로 12% 정도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역시 1,623억 정도로 전년 대비 27%, 단기순이익도 2,600억 정도로 82.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로는 일단 수익성이 상당히 뛰어난 국내외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2자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들 수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자회사 실적 개선이라든가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주주이익의 제고를 위한 재무적 활동을 지속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 CNC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매매를 어느 구간에서 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SK CNC의 같은 경우 일단은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예. 지난해 2009년도쯤에 상장을 했고요. 일단 최근에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에 소폭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는 큰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최근에 상승 이후에 잠시 조정을 받고 여기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근을 매수를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자리가 될 수 있겠죠. 네, 이 자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어제 종가가 97,000원으로 끝났습니다. 97,000원인 어제 종가와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한번 타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지난번 고점이었던 104,000원 부근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보면은 13만원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요 박스권이라든가 이탈선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요 91,000원 선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보유 및 매수를 권유드리고요. 만약에 91,000원 선이 장중이 아니라 종가상으로 이탈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손절 가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종가상 91,000원 이탈할 시에 손절이다. 그러면 장중에 좀 91,000원 선 근처에 가더라도 쉽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장 흐름이 일단은 뭐 수심이 흔들릴 수 있는 뉴스가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장중에 매물이 한번 크게 나오는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전일장에도 대우네온 뉴스가 나오면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밑골이 달리면서 다시 매수세가 붙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장중에 아니라 종가상으로 손절가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도 역시 종가상으로 91,0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한 역시 지속적인 보유와 매수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SK CNC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 가격 97,000원이고요. 목표 가격을 이 두 개로 나눠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단기로 104,000원선, 중기로 13만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손절가죠. 91,000원 선인데 이 91,000원이 종가상입니다. 장중이 아니라 종가상으로 91,000원을 이탈할 경우 매도를 하자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SK CNC 살펴봤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 AS를 좀 해봐야 되겠죠. SK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흐름이 좋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종목?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도 흑자 전환하는 등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투신권에 매물이 나오면서 한 4일 정도 큰 하락을 보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제가 말씀드린 지지선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절 가격으로 제가 12,4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그 12,400원의 기준이 바로 요 매물 구간이었습니다. 요 매물 구간에서 124,0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보유와 매수를 권유드렸었는데요. 네네. 이 부분을 다행히도 지지를 해내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전일장 같은 경우는 투신과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손절선 아직 이탈하지 않았고 손절선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 및 추가적인 매수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최초에 말씀을 해주셨던 이 매수가에 비해서 가격이 내려와 있습니다.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신규 매수 입장에서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네. 지난주보다 좋은 상황에 좋은 놓여 상황이 있다. 왔다. 예. 네, 알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에 대해서도 에이스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프루덴셜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최석우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우증권 목동지점의 박종혁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두 종목 주가 흐름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증권주들을 한번 짚어봤었죠?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2,100포인트 돌파에 따른 개인 거래의 활성화 그리고 단기 부동 자금의 급증 등을 이유로 들어 증권주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근데 결과로는 지수가 2,100포인트를 방어해내기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자 바로 지수의 하락이 바로 그 증권주의 하락과 연결이 되었었는데요. HMC 투자증권의 경우는 그 매수 추천가에서 그 6% 이상 상승을 보이다 어저께 그 손절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은 별다른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손절가를 하향 이탈했는데요. 아무래도 2,100포인트대가 버거운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단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중국과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구정 연휴가 남아있어 지수의 변동성은 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HMC 투자증권에 대한 저희가 코멘트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 주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주는 그 4분기 IT 실적 바닥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를 앞세워 하이닉스를 제외한 IT 주가들이 껑충 뛰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 2, 3위가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고 기관들 순매수 1위서부터 5위까지가 3위를 제외하고는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삼성 SDI 등 IT 일색이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최근 리포트에서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IT 기업들의 실적을 하향 전망하며 목표가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기업들의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것은 이번 실적을 바닥으로 2011년도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IT 업종의 실적 바닥은 2011년도 1, 4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이닉스도 4분기까지는 오히려 예상에 부합을 하지만 1,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 LG 3인방도 4분기 나란히 영업 손실을 보이고 있고 또 1,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예상으로 주가가 최근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LG전자가 마이너스 73%, LG 디스플레이가 마이너스 91%, LG 이노텍이 마이너스 35%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IT 업종의 바닥은 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최근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분위기가 감지되자 하이닉스를 급하게 6일 연속 850만 주 가까이 매수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 중장기적인 선침해성 매수세나 대차 매도의 정리성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짧은 반등이 구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지수가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조정을 보일 시에는 그동안 상승이 이어져 이익 욕구가 큰 업종이나 종목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주가가 외면당했던 IT 업종으로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큰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힘들겠지만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분기에 IT 업종의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고 향후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 점차 바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어가면서 이 기술적으로 좀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 점을 놓치지 말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종목은 첫째로 삼성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그 3, 4분기, 4, 4분기 연속 매출 하락을 보였고 4분기 영업이익도 46%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 기기 시장의 확대가 2011년도 실적 증가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스마트 TV의 경우 올해 가격 하락으로 그 2010년도 가격 하락으로 고전을 했지만 가격 하락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갤럭시 탭으로 대표되는 그 태블릿 PC 판매량도 올 2011년도에는 2천만 대 이상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 올 한 해 작년에 보여줬던 성장 동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수익도 다각화되고 기존 사업들도 점차 강화될 것이다. 이 내용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한번 세워볼까요? 네, 매수가는 어저께 종가인 13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한 이틀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없을 것이냐는 좀 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목표가가 지난번 고점인 13만 9천 원 근처인 14만 원을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다 좀 길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 2011년도가 아무래도 1, 4분기 이후에는 IT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설정해 놓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손절가는 뭐 지난번 박스권 하단 부분이 무너지는 12만 원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그리고 그 전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뭐 어떻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지금 현재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주가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살만한 주식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네. 모두 고공행진하고 있다가 위에서 이제 이 실현 물량이 나오는, 위에서 음봉이 발생되는 그런, 다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삼성전기와 같은 IT 업종들은 그동안 시장에서 좀 외면을 당한, 소외를 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아랫부분에서 양봉이 발생하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 긍정적인 신호로 인해서 양봉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연결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박스권 상단에서 이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한 6개월 이상 갖고 계실 분들에 한해서는 16만 원까지 홀딩을 하셔도 좋다는 그런 전략을 좀 내세우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최근 들어서 꽤 있었던 종목이 이 삼성전기인데요. 최근의 수급 동향은 어떻습니까? 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간간히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은 또 간간히 큰 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 2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오히려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3개월간 한 100만 주 정도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다가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들어온 그 매수 물량이 한 54만 주 정도 됩니다. 네네. 따라서 수급 상황은 많이 호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IT 쪽에 들어오는 그 매수세는 실질적으로 장기, 아주 중장기 매수세 아니면은 그 대차 부분의 정리 매수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끌어올리는데 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13만 원 후반대 가면은 정리가 될 것이므로 지금 뭐 그 정도에서 단기 매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다음은 한솔 테크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발광 다이오드, 블루 사업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매출액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좀 부정적이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LED 웨이퍼 업체인 크리스탈온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LED 매출이 추가되고 또 장기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파이어 인곡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태양광 관련 매출 사업이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한솔 테크닉스의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에 소량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중에 그 100메가와트로 생산 능력을 확장시킬 계획이고, 또 하반기에는 그 태양광 인고 웨이퍼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올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한솔테크닉스라는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한솔테크닉스의 기술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죠. 예, 한솔테크닉스는 지난 12월 달에 73,300원을 찍고 55,000원대까지 201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선을 찍고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반등의 부분이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위에까지 공간이 많은 편이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어저께 61,100원으로 끝났는데 그 근처에서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난번 고점 12월 고점인 73,000원, 72,000원까지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1월달 고점을 찍었던 66,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그 121선이 무너지는 그 56,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 56,000원 선, 목표가는 단기로 66,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솔테크닉스 살펴봤고요. 앞에서는 삼성전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약간의 기업의 크기도 좀 다르고요.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예, 어떤 기업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두 개 다 중장기, 단중장기로 보기에 부담은 없는 기업들입니다.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오늘 나온 뉴스로 봤을 때는 그 삼성전자의 태양광 발전소 진출에 대해서는 한솔테크닉스가 좀 더 단기적으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솔테크닉스 쪽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대우증권 목동지점의 박종혁 과장과 함께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봤고요. 이 개별 종목들의 기술적인 내용도 면면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의외의 변수가 나왔습니다. 대한해운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해운주들이 급락했고요. 장중에 오름폭을 좀 키웠었던 이 전기전자를 비롯해서 이 많은 종목들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진정되는 움직임까지 나왔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시장 출발됐고요. 삼성전자가 0.8% 오르고 있습니다. 98만 3천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시총 2위 굳히기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1%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는 0.2%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7%, 지금 1.4%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와 LG화학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0.4% 내리고 있고요. 아래쪽에 KB금융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2% 오르고 있습니다. SK그룹을 비롯해서 일부 대기업과 자사주 막교환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을 어제 들려왔죠. 이 때문에 강세장을 펼쳤었고 오늘 역시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0.8% 오르고 있고요. 삼성생명 0.4%, 한국전력 역시 0.4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좀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1.6% 밀리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반등이 들어오네요. 기관 쪽에서 매물이 좀 나왔었는데요. 어제 3% 넘게 밀렸었죠. 오늘 1.2% 오르면서 어제 낙폭 일부를 만회하고 있습니다. LG는 1.2% 오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살펴보겠습니다. 0.2%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0.3% 오르고 있고요. 롯데쇼핑 0.6% 조정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이 또 우리금융 매각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이 때문에 우리금융이 어제 2% 넘게 장중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0.6% 오르면서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삼성물산 0.9%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 1.5% 상승 중에 있습니다. SO일 0.5% 오르고 있는데요. 석유화학 업종이 업황회복 기대감에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승하고 있는 SO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호남석유는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0.3% 내리고 있고요. 신세계 역시 비슷한 모습입니다. NHN은 1.2% 오르고 있는데요. CT가 어제 투자 의견을 하향했죠. 이 때문에 나흘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재성 재료가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NHN이지만 오늘은 여기서 좀 자유롭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7% 내리고 있고요. 지금 조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한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서 해운주들의 주가도 부진하고 이 해운 업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조선주들로 이 불똥이 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기는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박준혁 과장께서 야심차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기 현재 1.1%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8포인트 넘게 상승 중에 있고요. 2100선 다시 한번 접근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7%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1%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아이시티가 어제 1% 넘게 올랐었죠. 이 포스코아이시티를 통해서 전기차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루머가 나돌았습니다. 일단 부인을 했는데 이 때문에 CT&T 비롯해서 이 관련주들의 주가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포스코아이시티는 관심을 충분히 받았고요. 오늘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1.3% 오르고 있고요. SFA, 동서, 다음, 네오스게임스, GS홈쇼핑 모두 강세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웅은 조정이고요. 이 주성엔지니어링 0.2% 오르고 있습니다. 아토도 강세고요. 성화이텍 1.1%, 성광밴드 1%대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멜파스가 1.3% 급등하고 있고요. 차바이오에는 막 강보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덕사나이메탈이 0.4% 내리고 있고요. 코코가 부진합니다. 또 2.8% 급락하고 있습니다. 성룡광전투자 1.1% 오르고 있고요. 테크노세미캠 2.8% 급등 중에 있습니다. 젠백스가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네요. 2.6%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 2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525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짚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출발 상황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예. 종목별로 좀 주가가 엇갈리고 있기는 한데 분위기 자체가 상승 쪽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장막판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장 후반 변동성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기타 해운업체와 조선 그리고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일단 시장은 금일 장 초반 반등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업종별로는 이번 주 후반 실적 발표가 예정된 자동차 업종이 지금 2% 내외의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어제도 미국에서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큰 폭 상회하면서 미국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 심리 호전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IT 섹터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IT 옐로우 직군까지 계속해서 매기가 확산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자고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은 역시 계속해서 미국발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모멘텀이 강한 업종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IT 섹터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말 이후 소비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의 그런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전일 삼성전기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역시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반대로 4%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요. 금일 추가적으로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실적에 대한 관심은 4분기 실적 둔화보다는 오히려 1분기 이후의 그런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보시면 역시 시장 수급 내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전보다는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고요. 아무래도 최근 이머징 마켓 쪽으로 계속해서 인플레 우려가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수는 당분간 강한 상승보다는 제한적인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일단 커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IT 섹터와 함께 화학과 정유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 연휴 이후에 발표될 개별 기업들이 그런 실적
기대감을 반영할 때 개별 중소형주도 상승 계열에 좀 더 동참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박준혁 과장께서 IT 업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IT 섹터, 화학, 정유, 자동차에 대한 강조 말씀을 해주셨고요. 설 연휴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실적을 발표하는 이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주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그리고 오늘 투자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과 채권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나흘 만에 1120원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또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장 분석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이런 정도 오르고 있네요.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은 미 증시의 강세를 반영하여 1118원에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증시 강세와 또 역의 매도, 롱스탑으로 1116.6원으로 저점을 낮췄습니다. 이후에는 결제와 증시의 상승폭 축소에 추가 하락이 제한되면서 1117원 중심의 등락을 지속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는 전일 대비 2.9원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밤사이 유럽 안정기금의 국채 발행 성공으로 유로화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을 함에 따라서 역외시장에서 달러원 환율도 20원대로 재차 올라섰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19.5원으로 소폭 상승 개장하여서 현재도 1119원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머징 통화들은 펀더멘탈과 인플레 관리 능력에 따른 자금 유출입에 따라서 절상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비교적 인플레 부담이 적은 주요국 통화들은 각국의 금리 차에 따른 플레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초까지 미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미 달러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지만은 1월 들어서는 이러한 흐름이 좀 약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유로화의 상승은 독일 등의 지표 호조와 또 유로존 우려 완화로 유로존과 독일 등의 채권 금리가 급등세를 나타낸 것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흥국들은 인플레라는 악재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금리 차보다는 당분간 이의 관리 능력과 이에 따른 자금 유입 여부에 시장은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환율은 좁게는 1115원에서 1125원, 넓게는 1110원에서 1130원의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로존 우려가 약화된 가운데 중국 긴축 우려가 상충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설을 앞둔 내고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결제가 수급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증시 외국인도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서 환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입니다. 금일은 유로화 강세와 미 증시 하락이 상충하면서 대외 변수 영향력이 좀 제한적인 가운데 장중 증시와 유로화 동향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큰 것 같아요. 채권 시장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경제 지표 쪽으로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권 시장 말씀도 함께 해주십시오. 네, 어제는 캐리성 저가 매수도 좀 꾸준히 유입이 되었지만은 뚜렷한 매수 주체가 좀 부재한 가운데 보합권의 등락을 지속하였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인도의 금리 인상을 빌미로 재차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개장 전 발표된 GDP 실적과 전망에 대한 경계 속에서 금일 채권시장은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성 매수에 지금 소폭의 강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의 가속으로 하느니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서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GDP 갭의 플러스 전환으로 경기 과열 논란이 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민간 연구기관은 수요 측면의 인플레 요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GDP 갭의 마이너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한은의 경기 낙관론에 대해서는 경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경기 지표의 현저한 개선 추이와 인플레 압력을 감안할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에는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을 듯 보입니다. 한편 금일 예정된 작년 4분기 실질 GDP는 전년 대비 4.8%로서 시장 예상치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경기 회복이 좀 확인이 됨에 따라서 채권 시장인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장 전 발표된 GDP 실적과 전망에 대한 경기의 우려 속에서 채권 시장은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성 매수의 유입이 좀 예상이 됩니다. 설 연휴를 앞둔 캐리 수요 유입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은 연휴 직전 12월 산업 생산과 1월 소비자 물가 등의 핵심 지표가
대기를 하고 있어서 금리가 반락할 수 있는 룸은 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국채 선물 반등 수준은 5일선인 102.3포인트대로 제한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의 누적 포지션이 스퀘어 수준으로 축소가 된 가운데 핵심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매수세의 재가담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장중에 대한해운 여파가 우리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오늘 이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또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상황 어떻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은 주식을 좀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팔았는 데서 오는 불안감, 불안심리 이런 것들은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제도 좀 양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아침에 일단 300억 넘게 사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가져볼 만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만한 여건이냐라고 보면 또 글로벌 유동성 여건 자체가 아무래도 좀 신흥시장보다는 선진국 쪽에 최근 들어 관심이 좀 맞춰지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많이 높이긴 어렵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외국인들 사고 있고 기관 사고 있고 개인들은 팔고 있는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구도가 장중 계속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 해외 쪽으로도 시선을 많이 돌리게 되고요. 이 중국 증시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상승 모멘텀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죠. 우리 증시 어떤 점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싸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틀을 가지고서 바라본다면요. 아시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흥시장 평균이 12개월 예상치로 한 PER 수준이 12.1배 정도 되는데 한국은 10배를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적인 평균 수준에 비해서는 좀 낮다. 그렇게 보면 한국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아시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보면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들이 지난해 하반기, 지난해 말 되면서 계속해서 좀 고양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대만, 한국, 아무래도 선진국 경기에 민감한 나라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서는 두 나라가 좀 더 관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한국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업종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까? 그동안 좀 많이 밀렸던 업종이 이제 자동차고요.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업종이 IT다라고 봐야 되는데 두 업종 다 오늘은 좀 양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들 업종을 좀 점검하고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계속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의 중심이고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이 아무래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면 자동차, 그다음에 중공업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 포트폴리오 내 보유 비중을 지난 한 2년 동안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과정이죠. 많이 좀 편입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편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면에 IT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초과 보유형을 하고 있는 정도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IT에 대한 편입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보면은 단순히 이걸 가지고 선후 관계를 딱 칼같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은 좀 더 유리한 측면은 IT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디램 가격 정말 이제 저가에서 반등할 기대감들이 좀 더 있지 않냐. 지금 상황은 나쁘지만 미래는 반등 기대감이 있지 않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올려는 IT가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IT 턴이 다가올 것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상일 팀장과 함께 현재 우리 시장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2100선에 한층 더 다가선 모습입니다. 장중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상승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2100선 잠시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 내려온 모습이고요. 코스닥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0.5% 정도 오르고 있고요. 525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 마켓앤 센정시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서울전화입니다.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남기실 때에는 매수 가격 비중도 함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 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